다리가 쑤시고 힘이 없어 불편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거운 다리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드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이제는 왜 이렇게 높게만 느껴지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으로 느껴져 외출조차 망설여지곤 하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고 넘어질까봐 늘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92세의 나이에도 새기둥처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게 걷는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매일 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한 5가지 중요한 영양소나 습관이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 5가지는 우리 몸의 기초를 특히 다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겪었던 변화와 그 비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새처럼 튼튼한 다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비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거리안도 동시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다리가 튼튼해야 활동량이 늘고 전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저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그 손질을 걸을 때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동네 뒷산 산책도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의사 선생님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단백질이 필수라는 것이었죠.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나서 저는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만 단백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우리 주변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 식사로는 두부나 계란을 꼭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에 큼지막하게 썰어 넣은 두부 한 조각은 그 어떤 보약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살코기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고등어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다른 영양소도 많아서 일석이조였죠. 저녁에는 콩밥을 지어 먹거나 콩으로 만든 반찬을 즐겨 먹었습니다. 검은 콩 한 숟가락을 물에 불려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밥맛도 구수해지고 씹는 즐거움도 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식단을 바꾸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쉽게 피로해졌는데 이제는 더 오랫동안 걸어도 다리가 짱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쇠기둥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한가대 동네 시장에 갈 때도 힘든 줄 모르고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저에게는 다시 활기찬 삶을 선물해준 귀한 존재였습니다. 매일 한 숟가락, 2숟가락씩 꾸준히 챙겨 먹는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리에 힘이 없거나 쉽게 지친다면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단백질과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기둥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이제 세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흔히 비타민 D 하면 뼈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비타민 D는 근육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어 근력이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햇볕 쬐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탈까봐 양산 쓰고 다니는 것을 선호했죠.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햇볕을 피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받다가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헐레 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점심 식사 후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10분,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20분 정도 꾸준히 햇볕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하고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을 이용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거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며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비타민 D 영양제를 한 숟가락, 액상 비타민 D의 경우 스푼으로 측정하거나 알약의 경우 한 알 챙겨 먹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지용성이 필요할 경우 영양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조등우리, 버섯류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해서 식단에도 자주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섯은 말린 표고버섯을 햇볕에 잘 말려두었다가 다시 불려서 요리에 사용하면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분머시 꾸준히 햇볕을 쬐고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몸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몸이 무겁고 어딘가 모르게 찌뿌둥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하고 활기찬 느낌이 듭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이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근육이 더 유연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숨은 공신과도 같았습니다. 햇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를 통해 저는 다시 다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번째 비결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죠. 나이가 들수록 뼈 밀도가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이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뼈가 튼튼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폐경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실제로 주변 친구들 중에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거나 작은 낙상에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제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때 우유 한 잔을 꼭 마셨습니다. 우유가 불편한 날에는 요구르트나 두유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레지스텐트 바스이지 앙떠하는 가민이 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거나 국물을 낼 때 넉넉히 넣어서 우려내면 국물 맛도 시원해지고 칼슘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식탁에 자주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매 끼니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조금씩 곁들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치즈를 갈아 넣거나 멸치볶음을 한 숟가락씩 곁들이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칼슘 섭취에 신경을 쓴 덕분인지 저는 지금까지 뼈 관련 문제로 크게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제 뼈 건강을 확인하고 있지만 제 나이에 비해 뼈가 매우 튼튼하다는 결과를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뼈가 튼튼하니 다리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고 EDA든 혹시라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상황이 생겨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기둥 같은 다리는 튼튼한 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결인 오메가3 지방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 비결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흔히 두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강강과 사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다리가 저리거나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마디가 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날씨가 궂은 날에는 더 심했죠. 병원에서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오메가3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선을 구이나 조림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았지만 가끔은 생선 비린내가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들기름 한 숟가락을 음식에 넣어 먹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들기름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식재료이면서 오메가3가 풍부한 훌륭한 식물성 오일입니다. 밥을 비벼 먹을 때, 나물 무칠 때, 또는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주면 고소한 향과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었죠. 요즘에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 영양제도 많이 나와서 바쁜 날에는 영양제 한 알로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관절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이 줄어들었고 손마디의 뻣뻣함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인지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현상도 훨씬 덜해졌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더욱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다리 근육도 더 단단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메가3는 제 다리의 유연함과 편안함을 되찾아준 소중한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결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가 넘는 효소 활동에 관여하며 특히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 경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한때 그랬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고 그 통증 때문에 한동안 고통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견과류와 씨앗류는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아몬드 몇 알이나 호두 한두 개를 간식으로 먹거나 해바라기씨나 호박씨를 한 숟가락씩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먹었습니다. 녹색 잎채소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길, 브로콜리 등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금치는 밥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채소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시금치, 콩류와 통곡물 중 다크초콜릿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통곡물을 섞거나 가끔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 입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마그네슘 섭취를 꾸준히 한 결과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잠을 방해받는 일이 줄어드니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다음날 아침에도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 경련이 줄어들면서 다리 근육이 더 편안하게 이완되고 수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곧 다리 움직임의 부드러움과 유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마그네슘은 다리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영양소를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작은 습관이 제가 92세의 나이에도 쇠기둥처럼 튼튼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92세에도 쇠기둥 같은 다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준 5가지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단백질, 대인지미하게 쉬는 비타민 D, 뼈 밀도를 지키는 칼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오메가산 지방산, 그리고 근육 이완과 경련 방지에 좋은 마그네슘까지 이 5가지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오동 통키오 만난 일곡오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이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 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공원에 나가 산책을 즐기고 가까운 시장에도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뛰놀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 자신감도 붙고 매일매일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과 작은 실천입니다. 매일 단 한 숟가락의 노력이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신 다른 건강 비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